네,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분야죠. 그 과학기술 전쟁. 예, 이 과학기술 전쟁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미국이 네.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는 거의 다 미국서 개발한 겁니다. 20세기 들어서 그게 이제 자동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발명은 유럽에서 했으나 자동차도 유럽에서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관도.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부터 네. 또 기기로 따지면 비행기부터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기술 주도권을 갖고 온 거예요. 쭉 왔는데 중국이 역시 인원이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교육 수준이 꽤 높습니다. 의무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 인도에 비해서 저는 인도가 중국을 못 따라온다고 봐요, 역으로. 아, 그래요? 인도는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13억인데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이 11억인데 그런 나라랑 평균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교육이나 이런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학기술에서 지금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요. 그러나 미국은 시속 30km 좋아지는데 중국이 시속 60km 좋아지니까 사전에 싹을 자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제 이 과학기술이 무엇까지 겨냥하냐면 군사력까지 연결됩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의 F-22가 하나 딱 뜨게 되면은 자기네 레이더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더 길이도 길고 스텔스 기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위치도 모르는 거. 여기서 미사일 쏘고 그냥 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뭐 미국에서 했더니 뭐 F-15랑 뭐 100대 1인가 해서 100대 1 혼자 다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상징적으로 계산해 보면 중국의 전투기가 많아봤자 뭐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한 1000대 된다고 하면은 몇 대 뜨면 돼요? 10대만 뜨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엄청난 그죠? 차이네요. 과학기술이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2차 대전 때는 여기가 10대 뜨면 여기서 최소 암만 성능이 좋아도 6, 7대는 떴어야 됐어요.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군사력. 네. 이게 또 경제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스닥에 새로운 기술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전 세계 투자가 돈 갖고 다 사잖아요. 과학기술이 경제를 이제 우리가 무역도 얘기하고 금융도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를 더 긴 그림에서 하는 거는 과학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안 되겠다. 왜? 중국이 너무 많이 기술을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 없이.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핑계고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미국은 30인데 중국이 60이니까 니네도 다시 30으로 내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큼의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흔히 얘기하는 기술 해킹한다든가 절취한다든가 이런 안전장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 거고요. 네. 또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들어와서 공부해갖고서 미국 기업 취업하면은 중요부서는 다 안 보낼 거예요. 이제 뻔한 거죠. 그렇죠. 다 또 이미 부르니까 또 다 갔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미국 기업들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민간이나 또 군대에서 미국 군에서 미국 정보를 이렇게 사이버 스파이라고 하는데 사이버 해커들이 미국 FBI 주장에 따르면 군대에 3만 명, 민간에 15만 명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개념이 틀리죠. 그런 걸 감안해 보게 되면은 아마 이 미국은 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정부가 무슨 기금이다, 뭐 조세 특례법이다 해서 무슨 유치 산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암암리에 지원을 다 해줬잖아요. 지금도 해요. 우리도 하고 딴 나라 다 합니다. 기업들에게. 기업한테 안 보이게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국에서. 제조업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함부로 기술과 관련해서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우리 스스로 기술 개발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화웨이 문제는 뭐 이런 거죠. 미국은 이제 앞으로 다음 시대는 IoT 시대죠. 그렇죠. IoT 시대가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을 떠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데 그건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네.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문화는 또 하나의 정신 권력도 해당돼요. 그렇죠. 지금 이 대표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국 CIA가 5개 회사를 해킹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는 뭐 영화나 그렇죠. 검색어 이런 거 이제 보면 팽이라고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구글. 거기다 뭐 트위터니 뭐 이런 것 하나 더 붙이게 되면 됩니다. 그 회사들의 전체 서비스를 미국만 하고 있잖아요. 잘 보면 딴 나라 거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뭐 있나요? 그렇죠. 유럽 거 혹시 보셨어요? 중국 거는 볼 게 없어서 안 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럽도 그 독점하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구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그걸 통해요. 역으로 미국이 해킹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화웨이 장비 위에서 노란하게 생긴 거죠. 장통신 장비. 이걸 막겠다는 게 이제 지금 화웨이의 전쟁인데, 그럼 그거 막아도 좋은데 그 다음에 IoT 시대가 오게 되면은 IoT는 뭐 지금 지구 인구가 77억 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1년에 100억 개, 200억 개씩 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 IoT 뭐 우리 가족만 해도 집에도 뭐 수십 개씩 붙여놓고 차에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차 다 하잖아요. 네. 그걸 다 화웨이 장비가 중간에 다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결론 날까 하고서 저도 고민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럴 것 같아요. 그 화웨이가 전 세계 마켓 시어를 캡을 씌울 가능성이 좀 있어요. 최소한 한 30, 40% 정도 캡을 씌워놓으면 화웨이 장비가 해킹할 수 있는 건 미국은 해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겠죠. 예. 느낌상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해킹하는 걸 이 통신 장비 업체는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통신 장비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이것도 아잖아요. CCTV도 중국제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화웨이만 한 번. 그 다음에 보안 있죠. 지문 인식이니 뭐 이런 거. 이것도 중국 제품 못 쓸 겁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다 아마 빨리빨리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아는 거였는데 중국이 다 알으면 안 되겠다. 거기다가 IoT가 오면 이게 수백억 개, 수천억 개로 앞으로 늘어날 건데, 늘어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테러리스트가 차를 해킹해갖고 내가 운전하는데 운전이 안 되고 그렇죠. 갑자기 앞에 트럭 오는데 정면 충돌 시켜서 막 테러를 하는 영화 보셨을 텐데, 그게 중국만 가능해지죠. 그게 이제 미국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안전과 관련되죠. 여기서 미국은 저는 양보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수순을 밟아갈 거라고 보고, 내년 초 정도 되게 되면 안정이 될 거로 보는데, 이 문제는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와 관련된 문제요. 더 넓게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민주당 정부도 이거는 뭐 양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이나 금융은 금방금방 효과가 나는 건데, 네. 과학기술은 효과가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IoT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한번 보시면, 그럼 10년 후에 미국 패권이 유지가 돼야지만, 특히 과학기술 패권이 유지돼야지만 금융에서도 기축통화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 무역에서도 중국 보고 너 세금 내라. 이 삼위일체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과학기술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분석이 없어서 저도 그냥 고민하고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결말이 뭐 당장 내년에 나고 후년에 나고 이런 게 아니라 10년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뭔가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적당히 뭐 일부 조금 풀어주고, 뭐 이번처럼 뭐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 북핵 협상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하나 해주면 하나 하고, 하나 해주면 하나 하고, 하나. 그런데 그런 사이에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둔화되겠죠. 둔화되면서 중국의 내부 모순들, 뭐 시민혁명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걸 미국은 이제 시간을 끌면 기대하는 거고, 그럼 중국은 반대로 더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바뀌어갖고서 국민들을 강하게 통제하면서 시간을 더 끌다 보면 미국도 고령화 문제 심각합니다. 의료 문제나 정보 부채 문제 심각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가겠는데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 그 약점이 먼저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버티기 게임. 버티기. 야,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장비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5G 시대, 그다음에 IoT 시대가 열리면서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웨이 제품이 확산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우리 기존의 삼성 제품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에리슨이나 뭐 이런 LG나 이런 쪽이 반사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 아, 그래요? 아니,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싸우는 것도 너네가 이득 보니까 얄미우니까. 제발 언론에 그런 것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 초기 단계인데 가만히 있어요. 보도도 하지 말고. 근데 언론에서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게 자기네 밥벌이잖아요, 또. 그래도 너무 자주 그냥 뭐 반사 이것저것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10대 재벌 총수를 불러서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거기서 중국에서는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간 분도 불편할 거고 그러니까 화웨이 얘기도 안 하고 이번에 그냥 많이 투자해 주세요 하고 서로 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선수끼리 그냥 네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걸 짚어서 무슨 애들 싸움 붙이면 자기가 어려운데 왜 그 소리를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언론들에서도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보도 이런 거를 좀 참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핵 문제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을 자꾸 괴멸시켜서 붕괴해야 된다고 하는데 붕괴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세금 더 내야 되거든요. 지금 붕괴하면 그렇죠. 북한이 체력을 키워서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시장 경제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체력이 와니까 우리의 부담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주장하는 제 친구들 이제 나이들이 드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술자리에서 그러면 너 그러면은 20년 후에 통일하면은 지금 북한으로 한 달에 100만씩 내야 되는데 지금 통일은 한 달에 300만 원 내야 되거든. 뭘 원하는데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 단순한 거 자체도 생각을 안 하면서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왜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뒷 생각하지 않고 별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이끌리는 말을 그냥 나오는 거죠. 그때 기분에 맞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말이고 그러한 것들이 퍼지다 보면 게 여론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위험한. 그래서 요즘 포퓰리즘 시대입니다. 예, 포퓰리즘.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요새 같은 세상은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문가의 시대가 아니라 선동가의 시대가 됐다. 여러 가지 그 유튜브라든가 이러저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말 자극적인 어떤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오히려 그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나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신 거죠. 당연하죠. 네, 이렇게 해서 중국과 미국과의 그 패권 전쟁 그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분야 무역 전쟁, 금융 전쟁, 그다음에 과학 기술 전쟁 이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패권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